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종목 발굴할 때 큰 힘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전 시황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 볼게요. 일단은 시장에서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설명해 보고 너무 길어지면 제가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 시장이 연휴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월, 화, 수 겪고 이제 오늘 목요일에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사이에 미국 시장과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은 좀 되돌림들을 만들어 놓고 끝났습니다. 사실 이렇지 않았으면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게 밀리나 이거를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셨을 텐데 그래도 금요일장의 코스피 지수는 1.87%,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78%니까 상당히 좀 큰 반등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좀 나타나준 상태에서 이제 연휴에 들어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시장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미국 시장을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미국 S&P를 보시면 금요일장에도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다가 상승 전환. 지난주 우리 금요일에 미국 선물 시장은 좀 약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강하게 움직여준 흐름이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러다 상승 전환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월요일날 1.89%, 화요일날 0.69, 수요일날 0.94%. 그러니까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어요. 사실 이때도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4거래 연속 상승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때도 상승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3거래 상승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요일쯤에는 한번 좀 조정을 받아서 우리나라 시장에 좀 제한된 흐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전일 밤에도 그런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특징들이 나타나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상승세가 이어져 줬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강했죠. 보시면은 월요일에 3.4%, 금요일에 3%, 3.4%, 그 다음에 0.74, 7%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이어져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면 이유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선물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우선은 좀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가라는 부분들을 보면 일단은 월요일에 금요일장, 월요일장 이런 부분들에서 상승세가 이어진 흐름들을 살펴보면 우선은 저기죠. 네, 금요일장에는 애플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됐어요. 애플이 이제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었죠. 그래서 워낙 많이 판매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우리나라 시장 이제 시간에서 흐름들이 이어졌는데 그게 장중에 이제 반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줬죠. 그러다 보니까는 애플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여 주는 모습이었고 그런 흐름들이 이어진 상황에서 이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안정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강한 흐름들을 보였고 그 다음에 월요일에는 또 성장주,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의 이슈에 대한 부분들에 따라서 다우가 1.17, 나스닥이 3.4%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장에 요 시장에서 이런 개별적인 이슈도 반영을 했다라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었어요. 이거를 좀 살펴볼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의 스탠스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 기사를 한번 봅시다. 3월 금리 인상은 뭐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거든요. 2월 달에는 미국이 FOMC가 없습니다. 회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3월 달 이제 지난번 이후로 3월 달인데 0.5% 피는 무리다. 베이비 스텝 시사한 연준 매파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흐름들을 살펴보면
매파적인 성향인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금리 인상 시 무리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컸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매파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한 유명한 사람이죠. 세인트루이스 그죠? 제임스 블러드 상당히 좀 유명한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일각의 우려와 달리 0.25%씩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고 블러드 총재는 지금으로서는 0.5% 금리 인상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연준이 어느 정도 금리를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고 평소에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강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절제된 발언을 했다라는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이후에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총재도 동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올해 4차례 25pp씩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했죠. 4차례 0.25%씩.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3월에 25bp 금리 인상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는 50bp를 인상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기에는 확신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물가예요.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면 어느 정도 올려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빨리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굉장히 컸죠. 사실 파월 의장도 지난번에 연임을 성공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매파적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 3월에도 2번 올리는 거 아니야, 연달아 2번 올리는 거 아니야라는 것을 굉장히 우려했는데 애틀란타 연준 총재도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인상하는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왜 그러냐, 제가 이런 얘기했죠. 미국은요 이번에 지난번에 1월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충격을 준 게 뭐냐면 증시에 따라서 금리를 인상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증시가 막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급락을 하니까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또 미루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바람에 시장이 하락을 더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미국 시장도 하락을 했지만 아시아 증시가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엔 반대로 또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탠스도 사실 상대적이잖아요. 처음에 금리 인상할 거야 라는 것은 0.25bp만 해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지만 지금은 0.3%, 0.5% 올릴 수 있어 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그건 아니야, 0.25만 올릴 거야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는 반대로 비둘기파적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은 상당히 이제 상대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연준 위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인터뷰를 하면서 항상 예방 접종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엄청나게 막 충격을 주고 있지만 얘네들이 이걸 안 보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뭐예요? 경제를 연착륙 시키는 게 이제 그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버블이 들어왔던 게 서서히 꺼지게 만드는 게 연준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니까 이거를 좀 눌려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지네들이 판단했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인상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봐가면서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래왔어요. 과거에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2008년부터 2018년도까지 금리 인상하고 금리 인하했다가 양적 완화했다가 그것을 끝내고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회복하는데 3년여 시간이 걸렸다 그랬죠. 3년여 시간. 이거를 스탠스를 바꾸는 데 있어서 3년 걸렸어요. 왜냐면은 충격을 주니까요, 시장에. 그걸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조금 또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또 하고 조금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돼요?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게 왜냐면 회의라고 하는 것은 홀수달만 거의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이제 기간이 존재하잖아요. 1월달 했고 3월달 했잖아요. 그럼 요 사이에 스탠스가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뭐 하냐면 인터뷰로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발언들을 통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사실 그런 거 신경 안 쓰면 뭐하러 인터뷰하겠어요.
그냥 결정하죠. 우리나라 금통위 위원들은 인터뷰 많이 안 해요. 하긴 하지만 많이 안 해요. 근데 미국 연준 위원들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너무 시장이 공포감이 들 때는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나와요. 극단적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완화가 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안 올리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스탠스에 대한 부분들이 전환되는, 그러니까 좀 완화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기도 하더라. 그럼 다시 안 좋아질 수도 있느냐? 당연히 그렇죠. 다시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많이 하락이 나오면 컨트롤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주고 있다. 연준 이 주말 사이에 나타났다, 연휴 사이에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구글이 액면 분할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 삼성전자 액면 분할했죠. 구글도 액면 분할하면은 훨씬 더 시장에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겁니다. 물론 액면 분할할 것이다라는 결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반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더 구글도 더 좋아질 거라고 봐요.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미국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파벳 투자 관점으로 모아가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미국 선물 지수가 급격하게 약세를 보이는 부분들 왜 그러냐? 갑자기 생각났네요. 기업이 실적이 그죠? 예상치에 못 미쳤죠. 갑자기 그 기업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는 지수가 미국 선물 지수가 시간에서 상당히 좀 크게 떨어졌고, 그리고 지금도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아마존이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술주는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줬고, 애플에 이어 구글의 실적 랠리가 이어졌다라는 부분들 특징적으로 전개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고용 보고서는 또 감소했어요. 예상을 상승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그러니까 오미크론도 충격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스 자체가 또 달라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또 안정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어지면서 1.766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저는 걱정을 좀 될 만한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미국이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나스닥이 7% 상승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연휴였으니까 그거에 따른 상승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상승한 정도 사왔으면 코스닥 기준에서는 한 940, 코스피 기준에서는 한 2800선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코스피는 1.84, 코스닥은 2.2% 상승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상장돼 있는 한국지수 대표적인 게 MSCI 한국지수가 있어요. 한국지수. 그 다음에 MSCI 신흥지수, MS지수라고 하거든요. 요 신흥지수도 EWY죠. 요 지수도 존재를 해요. 그럼 요게 이제 모건 스탠리 캐피탈 에셋에서 진행하는 ETF 인덱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요게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편입이 돼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이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MSCI 한국 지수가 연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그거에 따라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패시브 자금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올려놓고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못 올랐기 때문에 오늘 오르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일본 증시는 휴장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일본 증시를 보면 오늘 많이는 아니지만 0.81% 하락을 하고 있어. 올라갔다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도 제한될 수 있다는, 상승세가. 아쉽죠? 그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한되는 흐름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메타 때문에 그래요.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 때문에. 그런데 메타가 광고 사업 불확실성의 주가가 20% 급락했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너무 크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하락세가 좀 나오는 모습이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매출이 광고 판매가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페이스북이 앞으로 진행할 메타에 대해서 과연 잘 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중요한 게 이제 내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또 어디가 나오냐면, 보시면은 아마존, 알리바바 여기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뭐 블리자드, 스냅 뭐 이게 중요한 기업들 다 발표를 하죠. 다음 주도 물론 발표를 해요. 근데 이번 주에 굉장히 많았어요. 알파벳 보시면은 알파벳, 뭐 스타벅스, 엑손모빌, 페이팔, 메타, 그죠? 퀄컴, 티모바일, 그다음에 아마존, 알리바바 요런 데 지금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아마존이 지금 예상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마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인터넷 그 저기 뭡니까 요거란 말이에요. 인터넷 판매를 하는 주로 하는 업체란 말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방송이 내려갔네요. 예. 요 보시면 요 인터넷 판매를 주로 하는 사이트란 말이에요. 여기 아마존 사이트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물건 사고 막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지금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지금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이 없는 거예요.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송이 지연되고, 지금 미국에서 실제로 배송이 지연되는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현상들이 실적의 안 좋은 흐름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의 실적이 예상치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차익 실현 매물들을 좀 내놓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그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아마존이 최근에 같이 떨어질 때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한 번 더 충격은 있을 수 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개별적인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비체계적 리스크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이 많이 미치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어떻게 되냐? 여기서 보시면 살짝 눌리면 요 갭 메우는 자리 나왔다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근데 이게 지나고 나면 또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오늘 종목들 대응에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미국 선물 나스닥 2%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장중에 회복을 하면 다행이지만 그 회복 못하고 만약 2% 빠진다? 그럼 당연히 충격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막 피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좀 조심만 하자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인 흐름들로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시장은 저는 일단은 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증시 저점 신호라고 하면서 주가 하락에 줄이는 자사주 매입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셀트리온도 이때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했고, 미래에셋, 키움, 뭐 대한제강 이런 부분 300억, 400억, 800억, 1000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지수가 급락을 할 때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증시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길 기대해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자사주 소각이에요. 이제 매입을 한 다음에 주식 소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그런 뉴스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나오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시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 수색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특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다음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상승세가 강하게 이어지는 것도 있어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스, LG화학, 현대차, 삼성 SDI, 카카오 전부 다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옛날에 이랬죠. 네이버 카카오 올라가면 카카오 많이 떨어졌네.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가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정받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가면 네이버 카카오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서로 시속 게임이 나왔거든요. 시속 게임. 왜냐면은 자금이 한정적이니까 이게 다 같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 다 같이 올라가요. 그러면 코스닥은 어떠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펄어비스를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이 다 올라가요. 근데 상당히 강합니다. 강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저점에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죠. 왜냐면 한정적인 자금으로 하다 보니까 희소 게임이 나오는 것도 맞지만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금액으로 물량을 더 많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량을 나눠서 살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더라라는 거. 이거는 저점에서 나오는
시그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역시 특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바닥 시그널들은 서서히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입니다. 요 부분들이 이제 왜 그러냐? 이제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오미크론이 우리가 2만 명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2만 명에서 이제 자가 진단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주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우리나라 갑자기 이제 확진자가 이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이슈가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유럽이나 이런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위드 오미크론 이렇게 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지금 방향성이 글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코로나로 수혜를 입었던 기업들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들고 있었다가 오늘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물타기를 해서 더 사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팔 수 있는 흐름들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재택근 그러니까 의료 이런 종목들 인성정보 이런 종목도 올라오잖아요. 지난번에 매도 못하신 분들 계시죠? 그죠? 이런 부분들 반등권 이용해서 매도하고 나오시는 전략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으로 여러분들 단타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이후의 흐름들을 노려보는 전략들이 더 유효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나가 보셔야 되겠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대형주 쪽으로 수급들이 잘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대형주 쪽으로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좀 덜 움직이는 경향들도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괜찮아요. 일단은 시장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형주들이 일단 돌려놔야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진행을 해나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셀트리온도 코로나 진단키트 뭐 공급 계약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긍정적입니다. 뭐 좋아요. 이런 거는 그냥 보너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서울반도체 오늘 뭐 흐름 나쁘지 않고요. LG디스플레이도 쉬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없으신 분들은 뭐 서울반도체, LG디스플레이, 선인시스템 없으시면 잡으셔도 돼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고 오늘 T로보틱스 단타 보시는 부분들 여기 보시면 박스권이 한 번, 두 번 있죠. 여기 넘어가는 흐름들 한번 번쩍하면 요 8,400원짜리까지는 한번 단타 시세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 보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진행을 해나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신다라면 시장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종목 대응은 시장 반등 나왔다고 바로 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하나씩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겁내실 자리는 아니다. 내일은 아마존의 영향은 좀 있을 수 있으나 그것도 그러고 지나고 나면 다시 또 흐름들이 이을 수 있으니까 좀 천천히 보시면서 진행한다라면 큰 무리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우리나라 오늘 확진자가 23,000명이네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보시고 이것도 너무 겁내지 마시고 증시에는 영향이 이제 많이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진행을 해나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에 대한 부분들 좀 정리해 봤고요. 또 시장 흐름들 좀 이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